자, 이번 시간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시작할게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에 관계된 문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공통 접선이 있는데 얘는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3가지 경우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접선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접선은 결국은 직선을 말해요. 직선. 직선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는 거죠. 얘는 점과 기울기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점이 만약에 x1, y1이라고 치고 기울기가 m이라고 치면 얘의 식은 어떻게 세우죠? 그쵸? 얘는 y-y1는 기울기 곱하기 x-x1. 얘가 직선의 방정식의 식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y는 바꿔주게 되면 얘가 직선 되는 거잖아요.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보통 3차함수가 주어지니까 여기 점 하나가 있어. 위에 점이 x1, y1이야. 접선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니? 점을 아니까 얘는 필요한 것은 기울기지. 그치? 기울기가 필요해. 기울기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F'X1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 점을 알 때는 뭐만 구한다? 얘는 그냥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F'X1. 그래서 얘는 F'X1을 구한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기울기에다. 그쵸?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자, 얘가 첫 번째고요. 위에 점 알 때에 대한 그림이라고 치면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이니? 두 번째는 이렇게 있는데요. 기울기가 만약에 m이라고 1하고 주어졌다고 치자고. 기울기가 2인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뭐라고 넣는 겁니까? 얘는 접점을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을 그렇죠. a, fa라고 놓고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 기울기는 f'a가 되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기서 접점을 구한다. 이걸로. 자, 지금 시간상 얘는 못 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푼다는 걸 통해 가지고 a를 구하면 됩니다. 즉, 얘는 접점을 a, fa라고 놓고 그 다음에 f'a는 그 값을 찾은 다음에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주로 2개가 나오죠. 3차함수 2개가 나오죠. 그쵸? 접점 구한다. 이게 두 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밖의 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밖의 점은 얘는 둘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림은 이런 느낌이야. 여기 이제 점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이 점 하나가 있어. 얘를 접하는 이 점을 내가 a, fa라고 놓는 겁니다. 놓고 나서 어떻게 하니? 놓고 나서 식을 세워 먼저. 자, 여기서 식을 먼저 세워. 식 세워. 얘는 식 세우기다. 방정식 세워. 식 세우기. 어떻게 됩니까? y-y1는 기울기 f'a가 되겠죠. x-a라고 식 세운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지나는 저 밖의 점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밖의 점을 대입하면 a가 구해지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얘가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3가지 유형은 결국은 공통이 뭐니? 점하고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죠. 점과 기울기 구해서 이 식 세우는 게 이 문제 관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점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밖의 점을 대입한 다음에 a를 찾아가지고 점과 기울기 찾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죠. 점과 기울기를 찾는다.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교재를 보시고요. 정리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증가 감소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는 걸 말하는 거죠. 얘가 증가인데요. 얘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이 좌표를 내가 a라 그러고 얘를 b라 합시다. 그럼 함수값이 생기죠. 이 함수값을 fa라 그러고 이 함수값을 fb라고 쳤을 때, 자, 보면 알겠지만 a보다 b가 더 크죠. 그쵸? 이럴 때 함수값도 커지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경우. 자, 정의역이 커질 때 함수값이 커지는 경우를 증가라고 정의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증가라는 표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이런 기호를 더 좋아하고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또 정한 것은 얘는 전부 다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큰 거죠. 따라서 f' 어떠한 값이 0보다 클 때가 증가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당연히 감소는 반대가 되겠죠. 자, 얘가 증가가 되고 감소는 반대야.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f'a가 0보다 클 때가 증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CF 모든 구간에서 증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f'a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알겠죠? 얘는 한 점에서의 증가를 말하는 거고 얘는 모든 구간에서의 증가를 말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증가에 대한 표현은 요게 더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표적인 이런 함수야.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되지? 요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이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의 함수가 되는데 여기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y'은 3x 제곱이 될 것이고요. 0 대입하면 y'x는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하 0이어도 전체적인 구간의 증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구간에서 증가인 경우는 무조건 0 붙여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감소의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 극대국소를 정리할 거고요. 극대국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함수가 주로 3차, 4차가 되니까 3차 함수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극대국소를 말할 때 항상 이 지점을 말하는 거지, 이 지점. 즉 다시 말해가지고 미분한 값이 0 될 때가 극값을 갖는 걸 가져요. 자, 얘가 극값이야, 그치? 프라임 A가 0일 때 얘는 극값이야, 극값. 극대 극소를 포함한 극값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당연히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걸 말하는 건데 다만 극값이 중에서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아하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 점이 극대가 되는 것이고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지점이 얘는 극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극대극소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얘는 무조건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거죠. 원함수의 그래프. 이게 목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중에 이런 거 해볼까요?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래요. 그러면 무조건 미분부터 하는 거죠. 미분할게요. y'은 3x제곱 플러스 2, 3은 6x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는 0일 때가 그 값을 가지니까 는 0이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3x로 묶이면서 x 플러스 2가 되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원함수를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와 0에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물러긴 이 함수가 이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래 함수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f'에서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증가가 되는 거고 작은 구간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증가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게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죠. f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언제 0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갖잖아요. 이렇게 그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가 되는 것이고 0일 때 극소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2, 4, 3, 12가 돼가지고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하, 이 좌표는 마이너스 2,4, 즉 극대가 4가 되는 거죠. 극소는요. 극소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되어버리니까 0 되는구나. 따라서 얘는 0,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x축은 이렇게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극값을 통해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까지. 그리고 다항 함수는 증가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표 그릴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 부등식의 응용에 나가는데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배우는 것은 3차, 4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얘는 전제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 어차피 부등식도 방정식의 실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까 실제 존재하는 근이란 것은 얘는
그래프상에서 교점이 생기잖아요. 자, 교점에 x 좌표를 의미한다. 이것이 대전제야. 그렇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교점에 x 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x 좌표. 그래서 교점을 찾는 거고, 교점의 개수가 결국은 실근의 개수랑 똑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풀이는 전부 다 이렇게 푸는 게 지금 현재 미분 단원에서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식도 동일합니다. 부동식은 부호만 붙는 거야. 부동호만 붙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이 문제 물음이고요.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그래프 상의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교점이 3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만 남겨놓고요. a를 넘기세요. 그리고 이 함수를 내가 이름하여 fx라고 부르고 이 함수를 gx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게 3개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리려고 f'x를 먼저 구합시다. 그럼 쟤는 3이 6 x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 되면서 6이 묶여지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냐면 항상 더함수부터 먼저 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로 절편을 찾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가 되니까 원함수의 그래프는 증가, 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 그 다음에 증가가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나니 봅시다. 마이너스 1 찍어보세요. 마이너스 1 찍으면 얼마로 가니?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얼마가 되니? 1, 찍으면 1,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그치? 확인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 gx의 그래프를 녹색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가 평행 그래프잖아요. 요렇게 만나는 게 2개가 되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만나는 게 3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만나면 2개가 되니까 안 되고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자, 해석하니까 정답은 극소값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극대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정식의 풀이지만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풀게 되면 더욱더 명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의 목적은 미분을 통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고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자, 정리할게요. 자, 기출문제 들어갔는데 2013년 7월 27일 날 국가적 문제고요. 얘는 이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키워드가 보이시죠? 얘는 첫 번째 위의 점에서 접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접선이 또 얘랑 접한대요. 얘는 다른 거랑 접하는 거야. 자, 접할 때 문제 푸는 거예요. 키워드가 접할 때가 2개가 나온 거네. 그치? 자, 따라서 위의 점 주어지면 뭘 구한다? 그렇죠. 얘는 기울기 구한다. 기울기 구하는 것은 f'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f'L 구한다. 그래서 식 세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직선이 있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식 세워야 돼. 식 나와야 되겠죠. 접선의 식이. 이 식이 얘랑 또 접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선과 또 다른 곡선과 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얘 판별식이 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가지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단수랑 문제죠. 자, 첫 번째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자. 야, 기울기는 f'1이니까 f'1 하고 시작할까요? y'은 3x 제곱이 여기다가 1 집어넣어 3. 기울기가 3이야. 자, 그럼 식은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야.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자,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얘하고 저 곡선이랑 접하는 거야.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3x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얘 판별식 구하려고 정리하는 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면서 얘 판별식이 0 되는 거잖아. 판별식은 d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d b제곱 마이너스 4, 4, 16 0 되는 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그다음에 마이너스 7은 0 되면서 7, 1, 7, 1. 항상 A 합을 구하는 거네. 굳이 A를 구할 필요 없네요. 그쵸? 답은 그냥 6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근의 합하면 돼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 되시죠? 따라서 얘는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점 1, 마이너스 3에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사실 점이라는 건 두 개의 점이 있죠. 위의 점이냐, 밖의 점이냐. 위의 점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자, 확인해 볼까요? 1, 마이너스 3이 어디 점인지.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위의 점이나요, 위의 점. 자, 단순한 문제입니다. 프로세스.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A, FA 의 기울기는 F'A가 되는 거니까요. 자, 미분합시다. 바로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F' 얼마입니까? 1죠. 1은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정리합니다. 자, 함수 fx는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왔는데 x는 마이너스 1의 극대값이 8이다 라는 게 키워드죠. 자, 그런데 문자가 미정계수 a, b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따라서 극대값이 8이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는 식 두 개가 보여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것이 우리는 중요한 키워드고, 프로세스는 식 두 개가 나와야 돼. 식 두 개. 자, 식 두 개가 어떻게 나오니? 라고 말하면 극대값이 8이라는 얘기는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8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극대값의 정의, 극대극선은 프라임 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니? 그쵸? 0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식 두 개 가지고 a, b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극소값은 꼭 해가지고 어디가 또 0 되는지 찾은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미분합시다. 자, 미분해가지고 식을 찾아 놓자고요. 먼저 3x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f'1이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1이 여기서 0 되니까, 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6 플러스 a가 0이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9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f1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집어넣고 할게요. 마이너스 9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8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가 바로 구해지네요. b는 5 넘어가서 8 빼기 오니까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할 일은 f'x가 0 되는 값 찾아야 되겠죠. 여기 어디니? 이거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묶자.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되면서 얘가 0일 때가 극대 구소 가지니까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시죠? 3,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요,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고, 그리고 아래로 불러야긴 이런 함수가 되고, 그래프의 개형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내린 이후에 얘는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된다는 개형을 알 수 있고, 극소가 되는 것은 여기서 극소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가 극소야. 따라서 F3이 되겠죠. F3. F3은 저식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되겠죠. F3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극대값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식 두 개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극대값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식 두 개 찾아내는,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봅니다. 2013년 9월 7일 서울시 04번 문제고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지금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좀 크게 그렸는데요. 반지 이름의 길이 6cm인 9, 여기 9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9에 직원 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자, 일단 제가 9는 안 그렸어요. 직원 기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 9가 이렇게 있으니까 6cm인 직원 기둥이 있다. 자, 이럴 때 부피가 최대일 때, 직원 기둥의 부피, 얘 부피가 최대라는 게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부피가 최대일 때, 자, 부피가 최대라는 게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요. 직원 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V의 공식 쓰는 거죠. 부피 공식 어떻게 되죠?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 높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일단 이 반지름의 길이를 적어야 되는 반지름이 안 나왔으니까 R이라고 합시다. 이 반지름은 9의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여기의 반지름은 얘는 밑넓이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야. 여기. 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R 몰라. 그리고 나서 높이가, 이 전체가 높이가 되는데요.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얘를 높이라고 놓으면은 이 R과 H에 대한 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요러한 이 직원 기둥의 반의 부피를 구하려고 해요. 반의 부피를. 이렇게. 반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그때 H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H를 가지고 곱하기 1을 하면 전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2H가 되는 거야. 얘가 H가 되고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H하고 R의 관계식을요. 이 상태로 놓고 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식 찾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삼각형이 보다시피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뭐가 성립해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R과 H의 관계에 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왜 구하는지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요. 이 높이를 나는 그냥 H를 한다고요. 그래서 H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H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보다시피 문자가 몇 개가 나오니? 문자가 2개가 나오잖아. 문자 2개가 나오니까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식을 써야 되는데 결국 구하는 것은 높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R과 H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찾아야지만 얘는 높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피타고라스 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R제곱 플러스 H제곱 6제곱 되는 거 알겠습니까? R제곱 플러스 H제곱은 6제곱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R제곱이 36 마이너스 H제곱 된다. 왜 R제곱을 구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H제곱은 36 마이너스 R제곱 하게 되고 여기 집어넣기도 복잡하거니와 루트가 되어버리니까 복잡하거니와 구하고자 하는 것이 H이기 때문에 R을 없애려고 그래요. 식 나왔잖아. 그럼 이 식을 통째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식이 바뀌니? 그럼 부피란 식 자체가 파이 곱하기 36 마이너스 H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H가 되면서 H에 대한 3차 함수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H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H가 되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합니까? 세 번째 하는 일은 이 상태에서 얘를 결국은 H에 대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의 극대극소, 즉 얘를 미분해야 됩니다. 얘를 미분하는 게 세 번째 프로세스야. 자,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H제곱 플러스 36 되는 거 보이시죠? 파이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빼요. 얘가 0 될 때, 0일 때가 이 H의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3H제곱이 36이야. H제곱은 3, 1은 3, 3, 2, 6. 그럼 H는 풀마,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그리면은요. 여기 마이너스 1루트 3이 있고 1루트 3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감소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근데 그래프의 전체적인 그래프는 증가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감소, 증가, 감소가 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고, 최대를 갖는다고요. 지금은 이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뭐니? H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는 2 루트 3인데 최종적인 정답은 얘는 2H를 구하는 거니까 4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하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이 직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는 우리가 방정식이 활용이 잘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쵸?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 거죠. 문자 두 개를 한 개로 바꿔주는 처리 방법. 그래서 얘가 이용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미분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미분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h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h를 쭉 0 되는 값을 봤더니 당연히 마이너스가 안 되겠죠. 그냥 플러스로 답을 적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풀기 위해 그래프를 해석한다. 그래프는 여기 2루트 3일 때 극대를 갔기 때문에 이 값에서 최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2015년 4월 18일 국가직 문제고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5, 15에서 마이너스 5 이쯤 이렇게 있네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5에서 15 여기 있네요. 이렇게 15 구간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한 조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래요. 그럴 때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x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여기가 이제 핵심, 그죠? 극대값, 극소가 갖는 이게 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극대,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첫 번째 이 문제 프로세스는 미분할 때, 미분하는 값이 0될 때가, 0일 때가 얘는 극대, 극소를 갖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언제 극대입니까? 감소해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극소는 이렇게 될 때잖아요. 그쵸?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자. 자, f'x의 그래프에 얘는 현재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부분은, 원함수는 감소하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원함수가 감소하는 거야.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니까 원함수는 증가하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원함수가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니까 원함수가 증가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0 되는 값을 항상 기준으로 그리는 거지, 그래프는. 자, 됐죠? 자, 일단 여기서는 감소를 해. 그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이걸로 그립시다. 감소를 해, 그치? 또 마이너스니까 또 감소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감소 하다가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를 또 해. 감소하니까 또 감소를 해. 플러스니까 또 증가한단 말이야. 잘은 모르지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값을 아직까지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죠. 함수값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값이 감소가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극소도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이 값이 극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쭉 가다가 이 값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값에서 극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는 어떤 값도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소가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만 존재를 하는 거니까. 따라서 극소가 두 개가 되고 극대가 하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A가 극대가 하나가 되고 B가 극소가 두 개가 되니까 두 개를 빼래요. 정답은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극대 극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찾으면 극대 극소 헷갈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외울 때는 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 점, 그때 극대가 되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점이 극소가 되지만 외워서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쭉 한번 그려보는 게 좋겠죠.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문제고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자, 닫힌 구간이 여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과 3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수 fx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이게 키워드가 되겠지. 그럼 결국 뭐니?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프로세스, 얘는 미분해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왜 그리냐면 마이너스 3과 3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니? 얘를 먼저 미분하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해야 될 거 아니니. 자, 따라서 3x 제곱 마이너스 2, 3은 6x가 되겠죠? 이게 0 되면서 얘가 3x로 묶여.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우리의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지. 얘는요, x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2일 때랑 0이 될 것이고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이것이 f'x의 그래프가 되는 것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얘를 쭉 내려서 우리는 뭘 그리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부분이 f'x 0보다 크니까 증가가 될 것이고 감소가 될 거 증가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히 0일 때 극대가 돼요. 0 집어넣어볼까? 0, 얼마를 지나니? 0,8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두 번째 2 집어넣어보자. 2 얼마가 되니? 2 집어넣으면은요 여기 대입하는 거잖아. 8 마이너스 2, 4, 3, 12 플러스 8 맞습니까? 2 집어넣으면 2, 4, 2, 8 2, 4, 3, 12 8 그럼 16 2,4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X축은 요 밑에 있게 있네요. 이렇게 있겠네. 그치? 그래프가. 자, 중요한 것은, 최대값이 8이 되냐, 최소값이 4가 되냐, 그거는 마이너스 3과 3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이너스 3 어디 있니?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해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3, 3은 9, 3,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8. 오, 이거 되게 작네요. 얘는 마이너스 54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6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최대값은, 3일 때 값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33, 93, 27. 3,8 되네. 오호, 3,8 지나네요. 그쵸? 33, 93, 27. 33, 93, 27 플러스 8이니까, 두 개가 똑같네. 따라서, 최대값은 8 되고, 최소값은,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46 되니까. 정답은 8, 7에 56, 마이너스 46이니까 정답은 1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푸는 거네. 그치? 조심할 것은요, 양 끝점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네. 그치? 조사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거 실수할 뻔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줄 알고 8 안 될 줄 알았는데 대입해보니까 8 똑같이 됐네.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무조건 양 끝을 다 대입해보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주의할 점이겠죠. 자, 주의. 항상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 구할 때 양 끝을 무조건 대입해야 됩니다. 됐죠?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문제고요. 방정식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 자, 이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 자, 우리 3차 방정식 풀 때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죠? 원래는 인수분해 해서 푸는 거잖아요. 조일적 쓰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풀어가지고서는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로 푸니? 그래프로 푸는 거죠. 그래프로 푸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로 푼다. 우리가 왜 미분 단원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방정식의 풀이를 그래프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프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프로 푼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전제 이거잖아요.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것은 실근은요. 얘는 그래프상에서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는 교점의 x 값이 이 의미를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알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 내용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그 다음에 하나의 음근. 어떻게? 교점의 x 좌표가 저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립시다. 자, 어떻게 그래프 그리냐면 제일 좋은 것은요. A만 남겨놓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얘를 내가 fx라 그러고 얘를 gx라 그러면 이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게 요것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자, 따라서 f'x부터 먼저 할까?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면서 3x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2가 되고 0,2, 0하고 2를 그 값으로 갖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개형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 F0이 얼마니? F0 0 집어넣으면은 4 되는 거 알 수 있죠. 0,4를 지나는 걸 확인했어. 자, 두 번째 F2 얼마니? F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4, 3, 12 플러스 4. 0 되네. F2가 0 되는 것을 확인했어.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가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죠. 어렵지 않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증가, 요 사이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파란색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gx a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죠? 얘는 그냥 x축과 평행한 그래프 아닙니까?
y는 4 그러면 y는 4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따라서 이제 이걸 쭉쭉 그려보는 거야. 막 그려보는데 우리는 이걸 만족을 해야 돼. 두 개의 양근,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양근. 일단 여기서는 양근이 아예 없어버리죠. 그쵸? 이 두 개는 해당 사항이 안 돼. 여기서 두 개의 양근을 갖는 게 보입니까? 하나의 양근 보이시죠? 완벽하지?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현재 여기서는 양근 음근도 아니니까 요 아래 바로 아래까지는 분명히 보다시피 음근 하나랑 양근 두 개인 거 보이시죠? 따라서 어디 사이에 있으면 그치? 여기 이 X축과 그 다음에 요 Y는 4 사이에 있으면 얘는 이 말의 의미를 만족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얘는 해석하는 문제. 해석. 알겠습니까? 해설 정확하게 하는 거야. 읽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정답은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4보다는 작아야지만 이 사이에서 이 말의 의미,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정수 A의 값이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니? 1, 2, 3이 있지. 1, 3은 3이 더하기 1이니까 6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답은 6. 아시겠죠? 자, 정확하게 그래프로 푼다는 것을 알고 그래프도 명확하게 그래프를 보고 나서 푸는 습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읽는다. 정리합니다. 네, 2015년 5월 30일 날 경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fx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여기에 중요한 수학적 키워드가 보이시죠? 이것을 만족한다.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말했죠. 자, 일단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말의 의미는 감소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감소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야.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간다고 쳐. 이제 여기 x1이 있고 x2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fx2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 fx1은 이렇게 있잖아요. 당연히 fx1이 더 큰 거 알겠죠? fx1이 fx2보다 더 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 식을 읽자마자 감소함수란 말하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풀 수가 없어요. 감소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은요, 이런 한글을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무조건 식으로 표현해, 식으로. 감소함수는 두 가지로 표현한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1번 표현이고요.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얘는 미분했을 때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합니다. 자, 같아도 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감소함수를 예를 들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y 마이너스 x 세제곱 돼버리잖아요. 얘는 대표적인 감소함수잖아. 그쵸? 여기 미분해봐.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여기다가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0 돼버리죠. 그쵸? 아, 0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감소함수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해석하고 두 번째로 푸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푸는 거다. 자, 따라서 뭘 하냐면 쟤를 딱 보자마자 미분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됐습니까? 얘를 이제 풀면 돼. 자, 그랬더니 이 함수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래프의 모양이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같을 때가 되니까. 따라서 얘를 해석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한 근을 갖거나 아예 근을 갖지 않거나가 이 문제의 해석이야. 그래프로. 따라서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얘 판별식 딱 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같을 때는 중근, 작을 때는 허근. 이거 풀면 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야. 내가 감소함수 쓸 때 얘를 먼저 이렇게 식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알았지. 아, 이럴 때는 판별식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안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씁시다. 이제 판별식. D'은 당연히 얘의 판별식이야. 2의 제곱 플러스 3K가 되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이. 자, 3K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번 작거나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얼마니까 작은 것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알겠죠, 여러분? 얘는 감소에 대한 정의를 아느냐 모르느냐, 또한 감소의 정의가 두 가지가 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식으로 푸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요, 정의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한 건 키워드를 적시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 능력까지 길러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